오늘은 재미 언론인 조광동이라는 분이 쓰신 한국 대통령 누가 되어야 할까라는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광동 이분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 피부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분은 보수 논객으로서 보수가 너무나도 무력하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파열음을 보고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자마자 한덕수에게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했다면은 그것은 정치의 법도를 어기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 되었을 것이다. 김문수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라는 마당을 마련해 주질 않았다. 단일화를 일방적인 양보로 생각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들러리 정도로 만들려 했었던 당 지도부의 각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아주 예리하게 언론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파동은 별개로 국민의힘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보이고 폐색이 짙어가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정당 같아 보이질 않는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는 하와이로 탈당을 하고서 골프 치러 갔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보면서 무력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만이 홀로 힘겹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서 낙담을 안기어주고 절망까지 느끼게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조국의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하는지, 이제는 조국의 문제를 내 가슴과 머리에서 멀리 떠나보내야 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조국이 부끄럽고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순신의 12척의 배를 예로 들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나는 바라면서 멀리 미국에서 격려의 힘을 보낸다, 이런 말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양자 대결로 보는 조광동,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나 이재명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 속에서 태어난 그런 불운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난은 같이 가난했지만 김문수는 달랐다라는 얘기로 또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가장 큰 힘은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얘기다. 청렴 결백이 밥 먹여주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이다. 청렴 결백한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다. 썩고 부패하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버려야 하듯이 정치인이 썩고 부패하면은 나라의 국간을 털어낸다. 인성이 삐뚤어지고 도덕이 썩은 사람은 국가를 바르게 이끌 수가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그리고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꼴이 된다. 그러면서
김문수와 이재명을 서로 비교할 때에 똑같이 가난의 밑바닥에서 출발했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김문수는 가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체득하고 불의와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부정부패에 초연한 청정 인간이 되었는데, 이재명은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패와 폭력에 손잡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라면서 똑같은 조건이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론인답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웠다. 다른 한 사람은 괴이하게도록 큰 꽃 중에 하나인 시체꽃, 이름하여 타이탄 아름을 피웠다. 시체꽃을 타이탄 아름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시체꽃은 쉬파리와 딱정벌레, 송장벌레를 유인한다. 냄새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열을 발산해 상승 기류를 만들고 악취는 1000m 너머까지 퍼지게 하는 괴물 같은 꽃이 바로 시체꽃이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시체꽃처럼 이재명은 총각 사칭, 검사 사칭, 형수 찢는 쌍욕,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위증 교사, 거짓말 등 각종 거짓말과 비리를 쏟아내고 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악취로 온갖 부패의 쉬파리들을 불러 모았다. 6명인지 몇 명인지 꼽기 어려울 정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다. 시체꽃의 악취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퍼졌다.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자는, 언론인 조광동은 두 사람의 인간성과 도덕성, 인품을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이토록 모진 시련과 함께 무서운 고문을 겪어냈던 노동운동가 김문수는 민주운동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0억여 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국가에 반납하고 이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지금도 봉천동 24평 아파트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고 자동차도 없이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진 고문 속에서도 이제 그의 마음에는 증오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정치는 한을 남기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죠. 한풀이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 증오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를 고문하고 학대했던 사람을 용서했던 김문수에 비해서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요즘 돌아다니면서 선거용으로 용서와 화해, 하나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 성지라고 하는 곳을 가면 꼭 이재명은 밟고 집 밟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전두환의 길바닥에 놓이는 비석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밟고 누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거용으로 국민을 위해서 나는 모든 아픔을 당하고 시련과 고문을 당했지만 용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용서 화해가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김문수와 이재명이 똑같은 용서를 하고
증오를 버린다는 그 얘기 속에서 어느 누가 진실된 발언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용서와 화해를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주 민주화 성지에서 전두환의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그 행동 하나뿐만이 아니라 오죽하면은 이재명의 숨소리 빼놓고는 모두 다 거짓이라고 국민들이 비아냥과 조롱을 하고 있겠습니까? 가증과 위선을 떠는 대표적인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자가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순신의 배 12척을 인용을 했지만은 선거일은 이제 꼭 14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재미 언론인 조광동의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재명의 실체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을 그토록 칭송을 할까?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